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빨라지는 미래차, 다 함께 친환경차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싱싱 달렸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달리고 있는 자동차는 지금까지의 내연 기관차가 아닌 수소차, 전기차와 같은 미래 친환경차인데요. 특히 오늘은 수소차 관련 섹터가 강했습니다. 지난주 니콜라는 사기다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니콜라가 글로벌 수소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GMB 코리아, 성창 오토텍 상한가 올라가고요. EM 코리아도 두 자릿수 급등으로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전기차도 오늘 함께 달려주는데요. 9월 22일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있죠. 앨런 머스크가 깜짝 놀랄 뉴스로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겠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어떤 소식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현대차 그룹이 내년 상반기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동하기로 하면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지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 움직였습니다. PNT, 첨보, LNF 등 소재 장비 회사들이 주목을 받았고요. 그중에서는 PNT가 12%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 질주하면서 완성차에 대한 힘도 강하게 실립니다. 우리나라 완성차가 미국에서 점유율이 증가했고 또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또 전기차 밸류로 재평가 받아야 한다라는 전망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차 모두 5% 가까이 올랐고요. 만도가 10%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죠. 박준현 운영형님 그리고 김덕호 FA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저의 생일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약속을 했죠. 오늘이 저의 생일이고요. 만약에 오늘 시장이 좋으면 제가 꽃갈모자를 쓰고 방송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꽃갈모자는 조금 부끄러워서요. 이렇게 조그만 꽃갈모자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고 생일 축하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생일 하루를 또 신나게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함께 더 내용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꽃갈모자 아니고 에펠탑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자, 에펠탑처럼 그게 높게 우리 모두의 수익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이슈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핫한 소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과 함께 또 친환경차, 미래차에 대한 각광을 받으면서 한층 힘을 받고 있는데요. 자, 운영형님, 친환경차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각국 우리나라 중심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그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특히 이제 유럽에서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디젤 자동차가 좀 더 진행이 좀 되고 친환경 자동차는 조금 더디게 좀 미뤄지지 않겠나 했었는데 오히려 유럽에서 오히려 더 어차피 해야 될 거 더 네. 오히려 전기차 쪽에 더 드라이브를 걸자. 또 코로나 국면 쪽에 환경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시장이 그때서부터 왜냐면 본래 이제 1월달에 그 유럽을 중심으로 자동차 판매량,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을 하면서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나오면서 전기차 투자가 미뤄질 거다. 잠시 네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유럽에서 오히려 더 이쪽이 좀 더 어차피 해야 될 거 이쪽이 좀 더 드라이브를 걸자. 그때서부터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이제 부각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오히려 좀 기회가 좀 전기차 시장한테 더 앞당겨지는 그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또 글로벌적인 그 친환경 정책에 따른 모멘텀이 부각이 좀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더 강화된 해외 쪽의 어떤 그런 또 영향을 좀 받아서 좀 더 강화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같은 친환경 정책 자체가 수소경제 시장 활성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책적인 효과와 겹쳐진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소차 관련 부분 자체는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현대차만의 어떤 시장 자체가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을까 그게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숫자를 예른다느라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현대차가 나홀로 현대차만 수소차 시장에 관심을 가졌고 다른 나라들은 별로 관심 안 가졌었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 니콜라가 좀 상장이 좀 되고 또 유럽에서라든가 중국에서 같은 경우도 수소차 시장에 관심을 가져보다 보니까 현대차만이 아니라 전부
전기차에 이어서 수소차 같은 경우도 친환경 시장의 향후에 어느 정도 좀 시장이 가능성이 더 있겠구나. 커지겠구나.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음. 국내 시장에서 수소차 시장에 대한 현대차에 대한 그 가치를 재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기회로 좀 작용했던 게 아닌가. 여기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현대차의 어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소차 시장에 대한 충분히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보였다. 네. 이런 부분들에다가 우리나라가 코로나 국면 쪽에서 상당히 먼저 안정을 찾으면서 자동차 관련 실적 중에서 현대차가 그래 독보적으로 일본 업체라든가 미국의 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을 때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 자체도 자동차의 주가 상승과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살아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19가 현대 이제 뭐죠? 친환경차에 대한 조금 더 기회를 만들어줬고 시장을 좀 열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대차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친환경차에 뛰어들면서 현대차의 사업에 대한 가치의 재평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FA님께서는 친환경차의 상승 이유 어디에 보실까요? 일단 이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긍정적인 조정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금융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여전히 아직까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아주 팽팽하게 지금 담겨 있는 게 지금 미국 증시 현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차나 전기차 같은 신재생 에너지들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는 이유는 결국은 테슬라로 시작된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또 한 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 부분들을 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이제 올 9월 말에 이제 29일 날에 이제 미국 대선 관련돼서 이제 대통령들의 어떤 이제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 바이든에 대한 어떤 촉이 또 이제 팽팽한 신경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때를 대비를 하려면은 지금 앞으로 딱 15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일의 기점에 맞추어서 이미 조 바이든 정권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시점, 그러니까 D-Day 50, 즉 선거일까지 50일 남은 시점에서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이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네.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제 10월이 되면은 또 한 번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산재는 해 있지만은 근본적인 지향점들은 모두 동일하다는 점.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차량에 대해서의 시장 캐파들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제 올라갔든 그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이제 땡겨진 거죠. 네, 그렇죠. 다만 언젠가는, 시기적으로 네. 좀 더 당겨진 것뿐이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친환경차에 조금 더 계속해서 힘을 가해주고 계속 땡겨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수소차, 전기차 이렇게 잘 가고 특히나 니콜라 계속 상승을 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니콜라가 40% 넘게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니콜라는 가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부터였는데 이 니콜라가 이 수소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로 좀 보면 될까요? 일단은 그 상장되면서 이제 주목을 좀 받기 시작을 하면서 그쵸. 국내 같은 경우도 더 덧붙여서 움직임이 전개됐으니까 일단은 분명한 것은 니콜라가 상장이 좀 되면서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거의 30달러에 상장돼가지고 거의 8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거의 한때는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상회할 정도까지 주가 상승했었으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수소차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더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진 부분 자체가 이제 최근에 알다시피 이제 GM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면서 자금 조달까지 했었는데 일부 이제 일부 금융시장 보고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니콜라의 기술 수준이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가 됐다. 네네. 상당히 사기성이 있다. 여러 가지 그런 쪽에 조목조목 그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뭐 이게 실제로 이제 니콜라가 생산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수주 받은 것 자체도 아직 트럭 한 대도 생산하지 않은 그러니까요. 상태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직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죠. 공장도 없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GM이라는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면서 GM의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것까지 갔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GM하고 협력 관계 이후에 이제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 들춰본 거 저도 읽어봤지만은 현재 수주 자체도 한 3배 이상 뭐 부풀려 있고 여러 가지 엔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목조목 일부 금융자 쪽에서 근거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충분히 제가 보기에도 근거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어느 정도 과다하게 부풀려 가지고 주가를 뻥튀긴 게 아닌가. 일부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이런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을 과다하게 주가를 끌어올린 경우는 조사가 좀 들어가거든요. 네. 그것까지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좀 더 논란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가 다시 지금 니콜라 주가가 상장될 때 주가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무서워요, 30달러까지. 진짜. 그래도 현재 시가총액이 14조 원입니다. 아직 트럭 한 대도 만들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또 논란은
있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이 부분 자체가 국내 수소차 시장과 전체 수소차 시장에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문제는 없다. 왜일까요?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네. 오히려 이런 경우 과다하게 니콜라가 부풀려졌다 그런다면 상대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 시장에 나름대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본래 네. 니콜라가 현대차한테 협력 관계를 손을 내밀었지만 현대차가 무시했지 않습니까? 네네. 무시했는데 그만큼 현대차는 자체적으로 니콜라가 손을 잡지 않다 하더라도 기술력도 있고 자체적으로 이미 상용차 같은 경우는 트럭을 생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아쉬웠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손을 잡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 수소차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거의 99%가 국산화 기술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니콜라가 있던 그런 부정적인 논란, 기술력의 논란 자체가 현대차한테는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력으로 평가를 좀 받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또 추가적으로 7.5천억 정도를 투자를 자신 있게 베푼 것 자체도 오히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니콜라 논란과 무관하게 오히려 현대차가 좀 더 돋보이는 기술력이라든가 향후의 어떤 수소차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저는 작용하지 않겠다 보고 있습니다. 니콜라가 이만큼 수주한데 막 이렇게 해서 1등 기대감으로 막 이만큼 올라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실체가 없네. 그러면은 실체가 있는 쪽을 한번 찾아볼까 하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쪽으로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현대차의 기술력에 한 번 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현대차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영향력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는데요. FA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가장 큰 이슈는 결국엔 니콜라 자체에 대한 이슈가 컸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수소차 전반에 대해서의 와해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목 자체, 그러니까 그 회사 자체에 대한 어떤 이슈인 거지. 이것이 전반적인 어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소차 자체에 대해서 해석을 왜곡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실제로 그 해석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이제 니콜라 관련된 종목이었던 뭐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아니면 한화그룹 같은 게 주가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오늘 섹터의 강세는 어디서 나타났냐? 자동차 대표주라든가 네. 아니면 전기차 수소 섹터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장처럼 이렇게 섹터가 뭐 5% 넘게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 왜 유독 이런 일이 나타났냐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전기차의 장본인은 테슬라, 수소차 장본인은 니콜라. 이게 이전까지의 어떤 인식이었다면은 그 장본인이 뭔가 잘못됐다는 인식이 오히려 기존의 그러니까 차기 수소차의 어떤 경쟁자로 나타났던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들이 더 부각된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오히려 이런 국산에 대한 어떤 기술들이 마찬가지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것 같고. 네. 실제로 지금 니콜라의 기술력이 사기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는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니콜라를 지적을 했던 회사가 바로 힌덴버그 리서치, 그리고 이에 동조를 했던 게 시트론 리서치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미국의 투자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엔 공매도를 통해서 투자 사익을 얻었던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매도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그렇죠. 없었던 것이 주가 조작을 하고 나서 그들이 차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니콜라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니콜라 회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이 부분들이 만약에 니콜라에 대한 어떤 사기성이 아니었다라고 번복이 되는 순간에는 어떤 니콜라에 대한 기술력이 검증이 되면서 동시에 이와 경쟁을 하고 있던 현대차는 오히려 더 가시적인 성과가 더 두드러졌으면 두드러졌지 조정이 되긴 어렵다.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로 가도 긍정적인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니콜라에 대한 이슈, 니콜라가 잘 되든 못 되든 현대차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왕 이미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 좀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사실 수소차보다 전기차가 조금 더 먼저 치고 올라갔던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살짝 숨고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 배터리데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나요? 그 덜 앞두고 좀 배터리데이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이러면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 걸까요? 2차 전지주 최근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배터리데이 관련해서? 네, 그렇죠. 주가도 많이 올라온 상태에다가 지금 테슬라가 22일 날 배터리데이 때 어떠한 혁신적인 배터리를 가지고 나올지 그러니까요. 좀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엄청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서 지금 네, 테슬라가. 그렇죠. 계속 연기하다가 지금 결국 9월 22일 날로 잡혔는데 네. 국내 배터리 3사뿐만이 아니라 관련 소재를 맡는 기업들도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이제 나올 수 있는 쪽이
이제 두 가지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진일보된 배터리를 개발해놓은 갖고 나올지 네. 가장 큰 부분 자체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로 현실화될지 시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는 2027년도 정도 가야 돼 먼 미래다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네. 근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나올지 이런 또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자체적인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을 해서 단가를 전기자동차를 확 낮추겠다. 그 내재화 정도 이제 프로젝트가 얼마만큼 좀 진행이 좀 됐는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이랑 좀 봐야 되겠죠. 현재 지금 배터리가 현재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CATL과 손잡고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주목할 만한 배터리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쪽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크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NCM 계열하고 NCM 네.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가는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CATL이 함께하고 있는 리튬 인산 철인가요? 그렇죠. 그 배터리가 지금 양분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네. 지금 테슬라가 코발트가 없는 배터리를 만들어 하고 있거든요. 니켈이라든가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원가가 팍 떨어지거든요. 3분의 1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충전 시간 자체도 현재보다 거의 5분이면 80% 정도의 충전이 되는 급속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라든가 또 속도 또 100마일 정도까지 달릴 수 있는 현재 배터리보다 5배 내지 10배 정도의 달릴 수 있는 그런 배터리까지도 나오지 않겠는가 그것도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때까지는 어떤 배터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 짝이 LG화학이거든요. 국내로 따지면 삼성이 다 있겠지만 네. LG화학이 현재 유일하게 테슬라하고 이제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LG화학의 중국 쪽에서 CATL과 더불어서 그런 어떤 배터리를 데리고 나온다면 LG화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LG화학과 거래 관계 형성하고 있는 일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어떤 충격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하지만 시장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9월 22일까지는 아마 시장에서 주목을 좀 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전기차로 테슬라랑도 엮여 있고 수소차로 니콜라랑도 좀 엮여 있어서 주가가 좀 많이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불안할 것 같기도 한데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김덕호 FA님께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배터리데이 내용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테슬라의 회복세 흐름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어떤 지질적 조정들 그러니까 결국엔 증시에서의 버블에 대한 우려들이 나타났는데 이 버블을 반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기는 이 배터리 데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주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배터리 데이가 뭔가 클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나는데 뭐 때문에 크다라는 것을 아주 가시적으로 나타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조정이 일어난 것도 결국에는 배터리 데이 때 뭐가 나온다라는 소스라도 나왔다면은 이것이 뭔가 가치 평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의 계량에 따라서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연하게 지금 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기대감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투자자 입장에서 더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배터리 데이가 이제 22일 날 열리기 때문에 9일 정도 남았는데 blow your min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주 굉장히 거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틀에 박혀있던 생각을 모두 날려주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배터리 시장에서 당신들이 바라봤던 전기차 시장은 기존의 전기차 시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과감히 선포하는 날이 될 수 있기 대체 뭘 때문에 갖고 있을까요? 뭐 거의 이제 뭐 핵폭탄급 뭔가의 어떤 과감한 네. 위용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22일 이후에 실망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오히려 더 폭발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인데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 지금 기대감들이 계속 열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해도 조금 단기적에서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터리 데이를 초점으로 해서 뉴스의 파라라가 좀 더 시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지금의 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만 기대감들은 충분하게 안고 가되 우리가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그래도 이미 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고 니콜라와의 차이는 이미 차량을 만들 기술력이 그렇죠. 있습니다. 이 기술력을 토대로 뭔가 더 가시적인 성과들을 더 만들어내느냐 덜 만드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다만 이 더와 덜의 차이에서의 변곡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니콜라가 수소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지만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꽤 비중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배터리 데이에 어떤 내용이 나오든 간에 일단은 전기차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금 당분간은 좀 조정을 거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조정이라고 하면 일단 단기적인 상황에서 차익 매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은 충분합니다. 계속 기대감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지금 테슬라가 끝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전기차 시장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네. 앞으로의 시장 자체가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아예 전기차 시장, 수차 시장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도기에서 급등과 급락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들을 걱정하시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급한 매도보다는 좀 더 홀딩이 좀 더 필요한 강한 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환경차 관련주들,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들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로 체크하고 계세요? 뭐 성장은 확실하게 진행이 좀 되는 거죠. 뭐 전기차 시장 자체는 뭐 대세니까 네, 이제, 네. 이제 수소차 시장은 좀 더 이제 뒤따라 좀 가겠지만은 성장성은 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 쪽에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배터리와 관련된 어떤 신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그에 따라 가지고 신기술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회사들은 또 새로운 회사가 성장 모멘텀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조금 전에 이제 배터리 데이 때 정말로 예기치 않은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진일보된 배터리가 나온다 한다면 네. 거기 또 탈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라든가 장비 회사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또 부분들이 약간 불확실한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전기차 시장 성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장 과정 쪽에서 이제 일부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좀 나타날 거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 자체는 이제 블루오션 시장이니까 자꾸 이제 좋아지다 보면 여러 가지 경쟁 회사들이 뛰어들게 돼 있거든요. 뭐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도 자체적으로 연합해서 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네네. 자꾸 경쟁사가 생기는 거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경쟁에 도태되는 기업들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이라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 테슬라 주도하에 유럽 시장이 가장 큰 거니까 거기를 좀 봐야 되는 거고 네. 그에 따라서 유럽의 자동차라든가 테슬라의 주가 향방 자체가 상당히 국내 배터리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수소차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대차가 국내 시장에 리드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 다만 캐파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 수소차와 관련된 것들은 현재는 실적들이 당장 전기차에 비해서 뒷받침되지는 않겠지만 수소차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더 우리나라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 봐서는. 그런 측면에서 수소차 시장 국내 주도, 그다음에 전기차 쪽은 네. 유럽이라든가 그다음 테슬라 중심으로 한 어떤 중국이라든가 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중요하지 않겠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FA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성장성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네. 있고요. 이제 그 이유인즉슨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의 움직임들을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내연 기관에 대한 어떤 부품주들이 굉장히 의존도가 높았다면은 이후의 움직임들, 그러니까 올해부터 해서 좀 더 그 비중들이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 적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거의 5년에 걸쳐서 지금 친환경 차량에 대한 매출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네. 앞으로의 기대감들은 계속 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기차, 수차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그냥 자동차 사면은 당연히 전기차, 수차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눈 언제 깜빡이세요? 물어보면 갑자기 깜빡이는 거 인식하거든요. 근데 늘 깜빡이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시장이고, 다만 과도기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2분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부품주들의 조금 움직임들이 타격이 좀 컸었는데요. 이유인즉슨 결국에는 유럽 시장에서의 셧다운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캐파가 만들어지면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이 빠르게 됐는데, 정작 매출처를 잡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의 셧다운이 길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타격으로 매출 비중이 축소가 되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번에 셧다운이 이제 다시 재개가 될 가능성이 줄어듦과 동시에 네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특히나 또 미국의 또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50년까지는 이제 에너지 원 자체를 완벽하게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공약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냥 일상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다, 발판을 돋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친환경 관련 종목들, 친환경차 관련 종목들, 수소차든 전기차든 우리 투자 대응 방법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죠. 그렇죠. 관심 좀 가져야 되는 산업이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전기차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테슬라 데이터까지는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쪽이니까 그때까지는 약간의 어떤 지켜를 좀 보면서 나오고 확인하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확인하고 들어가요. 그렇죠. 오히려 뭐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만약에 테슬라 데이터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뭐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급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주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반면에 정말로 충격적인 어떤 신기술이라든가 배터리가 나왔다 한다면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별거 없었다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떤 새로운 내용이 새로운 나와서. 기술 개발이 좀 나와가지고 시장에 충격을 나와서 주가가 영향을 받는 부분이 크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실제로 이제 대응을 전략으로 본다 한다면 그래도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인 게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에 좀 보면서 이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수소차 같은 경우는 단기 모멘텀입니다. 수소차 관련 종목은 전혀 실적이 안 아직 실적이 나오거든요. 없으니까. 그렇죠. 올해만 10,000대 정도도 안 팔리니까 전혀 실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 가지고 좀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모멘텀, 네. 그린 뉴딜 관련해서. 네. 자, 그럼 FA님은 친환경 자동차 대응 전략 어떻게 짜실까요? 일단은 펀드나 인덱스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오.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의존들보다는 오히려 전반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리스크 분산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 이유가 뭐냐면 앞서서 이제 운영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서프라이즈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서프라이즈로 다가오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차익 매물이라든가 실망감에 대한 어떤 공격적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개별 종목의 의존율이 높을수록 타격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 굉장히 세분해서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대표주를 안고 간다. 그러면 비중을 뭐 5%라든가 이렇게 짧게 나누어 가져가는 방법도 하나의 기술적인 방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실질적인 섹터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주보다는 지금은 배터리 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충전소 관련 쪽이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똑같은 포트 비중을 짠다 하시더라도 금액에 따른 비중보다는 오히려 사업 구성 안에 따른 비중을 같이 보시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매출 비중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업 계획이 어떻게 구상이 되어 있고 이번 하반기에는 어떤 접근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컨센서스를 같이 부합해 나가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 미래차, 친환경차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먼저 전현수님의 종목입니다. LNF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43,500원에 비중 15%인데요. 배터리데이에 대한 전망과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죠. 자, 먼저 운용형님 LNF 어떻게 보실까요? 예, 뭐 이 종목도 이제 양극재 관련 종목이니까 양극재가 이번 이제 배터리데이 때 배터리데이 때 가장 부분 자체가 이제 배터리데이 나노와 관련된 제품이 나오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나노 자체는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사용을 되는데 양극재와 음극재 자체가 무시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장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LNF 주가가 좀 지금보다 오늘 좀 주가 좀 올라왔어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도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 왜냐하면 올해 영업이 100억밖에 안 나와요. 작년도 적자 났거든요. 근데 내년도 이제 300억 정도 가지고 주가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내년도 PR이 30배 내지 40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게 네. 높다는 거죠. 40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으면. 예, 그래서 이 종목들은 내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지금 PR이 48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배터리 데이 때까지는 주가 고점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양봉이 좀 나와서 약간 추가적인 반등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44,000원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데이 때 무난하게 넘어간다 한다면 그때 이제 48,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 배터리 데이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FA님께서는 LNF 어떻게 보실까요? LNF요. 실제로 일단 LNF 한번 차트 같이 보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뭐 LNF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저는 홀딩 전략입니다. 굳이 지금 급하게 홀딩. 매도를 하셔야 될까라는 의견이 좀 강하고요. 오히려 저는 모멘텀에 의해서 지금 나온다면 모멘텀 전날까지라도 한번 가지고 가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전날 자체에 매도를 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왜냐 기대감이 가장 우리가 극대화되는 날이 이제 그 모멘텀이 발표되기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매수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는 공격적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 없다. 아직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신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곁들여서 뭐 일진 다이아 같은 종목들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우리가 이제 뭐 수소차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수소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전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충전소가 부족하다면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수소 충전 탱크를 얼마나 보유한 회사들이
용역으로서의 역할을 볼 것이냐 이것이 크기 때문에 네.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홀딩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그럼 네. 그렇지라도 일진다이아에 대한 지금 이슈 상담이 들어왔거든요. 네. 퓨퓨님인데 매수가가 62,500원의 비중이 20%예요. 그러면 네. 일진다이아 계속 너무 안 올라서 매도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다라고 하셨는데 일진다이아 그럼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시는 건가요? 예전에 제가 이제 JNK 히터라는 종목을 한번 추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이제 뭐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JNK 히터가 그때 9,200원 돌파하고 나서 다시 7,000원까지 7,000 뭐 얼마까지 떨어졌던 그 네. 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느냐 문의 주셨는데 제가 그때 홀딩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 정권에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지금 보면은 9월 7일자는 이제 10,000원선을 돌파를 하고 이미 지금 고가에도 슈팅이 한 번도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할 기회는 앞으로 좀 많습니다. 다만 앞으로 차익 실현을 만약에 굳이 해야겠다라면 네. 일주일 안에 고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형님의 일진다이아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수소차의 핵심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다고 좀 봅니다. 근데 네. 주가가 이제 후청이 얘기했다시피 지지부진하게 발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주가가 제가 여기서는 이거는 뭐 갖고 있어봐야 수익이 안 날 겁니다. 한번 이 종목 그렇다고 해서 7만 원 정도 돌파하기 어렵거든요. 시가총액 1조 원짜리거든요. 자본이 지금 1,800억짜리니까 거의 5배 정도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종목 주가 빠져야 사는데 그래서 종목은 빠지기도 어려울 것 같고 올라가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숫자 관련 종목도 모멘텀이 좀 중요한데 네. 왜냐하면 실적으로 따라주기 위해서는 3년, 4년 지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적까지 별로 의미는 없기는 한데 핵심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주식이고 또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서 그래서 저도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갖는데 전기차는 저는 이게 주도 종목들은 다 반영이 됐어요. 네. 그냥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관련 종목들, 이게 수소차의 핵심 일지다이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도 업종보다는 후발주 쪽에서 주목을 안 했던 주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저는 수소차 관련해서 오늘 동화성이라는 주가가 네. 제가 최근에 눈여겨보고 있는 주식인데 이런 어떤 주식이라든가 좀 더 수소차 관련 종목 중에서 DK한테 얘기했지만은 충전소 관련해 가지고 105740 DI 105740이죠. 이런 종목들 DK락이죠.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주가 살짝이 괜찮아요. 이게 기존에 주도했던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관련 종목 주도 종목보다는 후발주 쪽에서 주가가 안 움직이는 종목 갖고 매매해야지 일진 다이아라든가 종목 갖고 있으면 지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보유 의견인데 반등시만 강하게 올라갈 때만 하시고 또 빠질 사는 단기적으로 종목은 58,000원 정도 매수와 그다음에 69,000원 정도의 매도 그 전략이 좀 네. 필요하지 않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진 다이아에 대한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고요. 오늘은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